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6일 저녁 7시 8분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지난 대선을 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준석 당시 대표 때문에 대통령 선거 질 뻔했는지 아니면 이준석 덕분에 이겼는지는 제가 잠시 양쪽 이야기를 소개를 한 다음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권 주자인 당대표 후보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때문에 대선에서 질 뻔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무시, 민심 무시, 현실 무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공개된 펜앤마이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기간 중에 당대표를 패싱을 한다, 윤핵관이 익명 인터뷰를 한다는 등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잠행한 점을 지적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걸 사고를 쳐서 완전히 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원래 상황을 잘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내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애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해석과 진단을 못 하시는 분이 앞으로 변화무쌍할 총선에 대해서는 진단을 제대로 할 리가 막무하고 엉터리 진단을 하면은 해법이 나올 수가 없으니 총선에서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악담입니다. 김기현을 당대표로 뽑으면은 이게 현실 진단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질 거다. 근데 요 말에 아주 맛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해석과 진단을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무쌍한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해법을 내어놓겠느냐. 그러니까 총선에 진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어서 이준석 때문에 대선을 질 뻔했다면서 본인이 대선을 지휘했다고 하시면 이건 무슨 넌센스인가. 정말 대선과 지방선거를 본인이 지휘하셨나. 지방선거는 제가 예우상 시켜드린 공동선대위원장 하신 거 아닌가. 입 씻는 것을 넘어서서 뒤통수까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또 이준석 편을 듭니다. 이준석 때문에 선거 질 뻔했다는 말은 충무공 때문에 임진왜란 질 뻔했다는 말과 같다. 이준석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었으면 지방선거 때 그 많은 후보들이 이준석 보고 봐달라고 했겠나. 김웅 의원은 이어서 다음 총선 때 당신 같으면은 이준석에게 지원해달라고 하지 윤심 원투울인 구태들에게 지원해달라고 하겠나.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께서 친윤들은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다는 김기현 의원의 말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덕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 첫째, 2021년에 국민의힘이 황골탈퇴해가지고 변신해야 되겠다. 꼰대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몸부림으로 30대 이준석을 대표로 뽑은 것, 이것부터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준석이라는 돌출형, 그 말도 어떤 때는 사가지 없게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정확하게 하고 하여튼 이준석 가는 곳에 기자들이 가고 이준석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가 됐습니다. 지금 김기현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는 그런 언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기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 한마디 하면은 언론이 서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 되었다는 점,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과 젊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인상을 좋은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그래서 이게 표로 연결됐습니다. 203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는 과거 어떤 보수 후보보다 표를 많이 받았어요. 한 1, 2%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보다 적지만은 그게 아마 한 45대 47 될 겁니다. 윤석열 45, 이재명 47. 2030 세대에서 보수 후보가 거의 백중으로 이른바 진보 후보를 따라잡을 뻔했다. 그 비슷해졌다는 것은, 그것은 이준석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승부가 난 거죠. 여기서 승부가. 이 점을 도외시하고 논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이준석의 호남 공약입니다. 이준석이 대선 기간 중에 가장 많이 간 데가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그야말로 맨발로 뛰면서 호소를 했는데, 호남에서 과거보다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수십만 표 더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을 갖고 논 사람이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의 재치 있는 발언, 재치 있는 페이스북 글이 이재명을 조롱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요사이도 이재명을 잡는 사람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이 지금 당대표였으면은 이재명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지 못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인데요. 막판에 장제원 씨가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루 전이죠, 아마. 그럼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었느냐? 많은 선거 전문가들, 심지어 안철수 캠프에 있는 사람도 막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는 역작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안철수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재명 쪽으로 더 많이 가버렸다는 겁니다. 동시에 단일화를 하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뭉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0.73%포인트로 나왔다.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안철수는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은 결정적인 도움인데, 작년에 어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대선에 누가 1등 공신이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는 2등으로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1등으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전투표 문제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장 먼저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 씨죠. 이준석 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황교안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전투표 반대 운동하고 반대 광고 냈잖아요. 그러나 이준석이 앞장서고 거기에 마지못해 따라오고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이 정도, 상당히 높였습니다. 과거보다. 그것도 이준석의 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로 졌다 하는 이런 음모론자들의 거짓말에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낙선된 사람들이, 선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 저건 말도 아닌데 라고 침묵하고 있을 때 이준석만 나와가지고 음모론자들하고 싸웠습니다. 그게 용기죠. 여론과 싸우는 게 용기입니다. 잘못된 여론과 싸우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때 이미 이준석은 그 1년 뒤에 당대표를 예약한 겁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 자산입니다. 이걸 다 합쳐본다면은 김기현 의원의 오늘 발언은 그게 틀렸습니다. 틀렸을 뿐만 아니라 실언입니다. 이게 과연 당대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지금 현재로는 3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에서 현재로는 김기현 1등, 2등 나경원, 3등 안철수 이런 구도인데 여기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야 됩니다. 결선 투표로 갔을 때 김기현 옆에 있는 장제원이 싫어가지고 반장제원 연합전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지지자들, 유승민 지지자들도 만약 그때 가상으로 해가지고 김기현 대 나경원이 결선투표로 간다 했을 때는 반장제원 연합구도가 만들어져가지고 결선투표에서 나경원 씨가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왜 김기현 의원이 표 달아나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건 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표 날리고 있는 걸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대로 이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아니냐. 그래 되면은 정말 총선 때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